여의도 계모임 12화 개딸의 미래 이재명인가 정청래인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의도 개모임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계주입니다. 김원입니다. 저희가 보내드렸던 그 이제 외교부 이재명 영상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영상 중에 제일 많이 이제 300회 가까이 나왔고, 우리가 친해야 되는 이제 개딸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줬어요. 바보들끼리 둘이서 뭐 하는 거냐고. 윤 어게인 세력이다. 와, 내가 먼저 윤하게 됐다니. 김문수가 됐으면 대를 뭐 100대를 맞았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건 일단 개딸들 분들이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그 댓글을 달았을 거기에 대답을 하자면, 물론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국힘 쪽에서 대통령이 됐으면 이랬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대미 관계가 보수 정당 누가 되든지 간에 이재명보다는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선되고 한참 있어 일주일 거의 다 돼서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했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뒤에 한덕수 권한 대행조차도 대행이 됐는데도 그날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힘 쪽에 이제 아무래도 친근감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무래도 좀 이제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국하고 같은 편이 아닐지, 북한한테 퍼주지는 않을지,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되게 이제 그 동맹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되게 불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국힘 쪽에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적어도 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정부보다는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를 개딸분들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개딸분들이 참 열정적인 건 좋은데 참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반대를 할 거라면 좀 근거를 대던가. 물론 이제 그렇게 근거를 댈 수 있는 이성적인 분이라면 개딸이 되진 않았겠죠. 제가 워낙 개인적으로 개딸한테 시달리고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친애하는 개딸분들한테 이제 진정한 조언을 이제 좀 했고요. 또 오늘도 이제 지금 첫 시간에 개딸분들한테 참 피가 되고 살이 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개딸들이 원하는 정치는 이재명이 할까? 아니면 정청래가 할까? 좀 그거를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재판중지법 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재판중지법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뭐 이재명 대통령, 현역 대통령의 뭐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웃긴 게 이제 민주당 이걸 그 재판중지법이라고 안 하고 국정안정법이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대통령이 범죄 행위를 안 저질렀으면 되는 건데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를 이제 재판 중지시키는 게 국정이 안정적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 비롯해서 야당이 비판하니까 협박에 의해 강요한 국민의힘을 강요죄로 국민을 고발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민주당에서 어제 이제 그 얘기 나왔다가 바로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하면서 이제 없는 일로 됐잖아요. 그럼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청와대도 대통령실도 반대해가지고 이게 무산이 됐는데 그 대통령실도 저기 국민의힘하고 입장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수현 대변인은 이렇게 똑같이 해야죠. 그러면 대통령실도 똑같이 강요죄를 청와대를 이제 국민께 고발을 해야죠. 근데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논리라든지 합당한 입장,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지들 꼴리고 싶은 대로 이제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냥 내로남불이라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논리도 없고 네. 그냥 본인들 마음 그냥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 통해가지고 진정시켰죠. 왜냐하면 재판중지법 이거를 띄워봐야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손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5개 걸려있고 그것에 관련해서 어찌됐든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억지 부려가지고 이제 그 재판 중지시키고 있는데 이거 이슈가 되면 결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건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그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거를 중단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신상 문제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올해 6월인가 7월에도 한 번 더 이제 민주당 향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했음에도 무시하고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둘의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지금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개딸들을 누가 차지할지에 대한 이제 패권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팬덤 정치를 장악한 사람, 팬덤을 장악한 팬덤 정치의 수혜자가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구로서 이제 대깨문 가지고 이제 인이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막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민주주의 근거한 그 시민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그 국가가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 할지라도 이제 대통령이 되면 그걸 견제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건 그냥 자기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이제 권리와 의무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냥 민주주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팬덤 이제 벌꿀 오소리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집권을 했잖아요. 민주당 당대표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으로 싹 이동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이렇게 권력을 잡는 와중에서 친문 세력단 모조리 다 수청해버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낙연 같은 경우는 다 쫓겨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청이 되는데 되게 신기한 거 보면은 그 과거의 그 친문 백계문들이 지금 대부분 다 개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팬덤 정치라는 게 묘한 게 되게 이제 특정 정치인의 팬덤으로 보이지만 그거는 되게 이제 그 시점에서만 보일 때 특정이고 되게 이제 시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팬덤 정치의 이제 과거 문파 지금의 개딸들은 누가 더 과격하게 얘기를 하는지 누가 더 민주주의를 이제 팽개치고 상대 정당을 이제 그 멸망시키려고 드는지 더 과격하고 강성한 메시지, 적대적인 메시지를 추구하는 정치인한테 이제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되게 이제 소수파였잖아요. 경기도 지사 선거 때도 그때 경선에서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민주당 도의원들은 다 상대방의 이제 친문의 전해철 의원 다 지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그때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이기고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에서 이제 결국에 이제 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계속 이런 말 있어요. 문재인 옛날에 구구만데 이재명은 사이다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강성 발언, 그리고 강경층, 과거의 문파 지금의 개딸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강경 발언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패권을 잡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야말로 이제 가장 강력하게 대야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제 그 재판중지법 이제 이런 것도 하겠다. 민주당 그리고 이제 그 정청래 대표 지난 당대표 경선 때 공약이 뭐였어요? 국힘 정당 해산이잖아요. 국힘 정당 해산하겠다.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이제 상대방 정당을 이제 그냥 멸하겠다는 그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내놓은 사람이고 개딸들이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당대표가 된 거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이제 그 동력을 얻어가지고 계속해서 또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해관계가 달라지죠.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됐든 이미 개딸동에서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이제 달라진 거죠. 마음이 달라지기도 했고 대통령이 됐으면 어찌됐든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를 했을 때처럼 이제 막무가내로 이제 국힘이 공격하면서 비난하고 공격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이제 국정 운영에 협력을 받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고 어찌됐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장동혁 대표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대화를 최소한 마음에 있던 없던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비판하는 국민들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게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죠. 개딸들은 왜 이재명이 왜 이제 야당 대표였을 때는 그렇게 시원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었는데 대통령 돼서는 왜 이러지? 왜 계속 이제 국힘하고 타협하려고 하지? 그런 생각인 거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파고들어서 정청래 그러면 진정한 이제 민주당의 그 개딸들의 이제 그 염원을 이뤄줄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저를 지지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개딸 기준으로는 수박 아닌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문바에서 개딸로 넘어오는 게 한 번에 하루 아침에 넘어온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이제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온 건데 이재명 개딸에서 정청래 넘어오면 청딸? 개딸에서 이제 청딸로 넘어오는 것도 한 번은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 정청래는 이제 원래 이제 이재명 후야의 개딸 아래에서 이제 대장 노릇을 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선을 긋고 이제 자기 대가리가 컸다고 해가지고 이제 독립하려는 건데 이제 조금씩 개딸들의 지분을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이재명이 그렇게 강성적인 발언을 해도 그렇게 해서 개딸 지지를 받고 내고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이재명은 어쨌든 간에 전국적인 약간 그래도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정청래보다는. 근데 정청래는 지금 딱 봐도 그 이미지 자체가 이재명처럼 단체장 한 것도 국회의원만 하고 있었던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정청래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 딱히 그렇게 강력한 적들이 없거든요. 내부 경쟁자가 없어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시장 도전해서 이제 할 건데 어찌됐든 서울시장 한번 할 거면 다음 대선하고는 이제 연관이 없거든요. 그럼 경쟁자가 될 수 없고 그밖에 별로 없어요. 딱히 대선 후보 그나마 외부에는 이제 조국 정도? 아마 그래서 다음에 민주당 이제 권력 싸움은 이제 조국과 정청래의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재판중지법으로 약간 좀 이제 그 꽃놀이패를 지은 게 뭐냐면 이렇게 재판중지법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대통령실에도 반대 안 해도 통과됐어요. 그럼 이거 정청래가 자기 공이라고 하겠죠. 왜냐면 당에서 입법해가지고 밀어붙인 거니까. 그럼 개딸들한테 칭송을 받겠죠. 역시 이제 이재명을 지키는 사람은 정청래밖에 없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처럼 어제 벌어진 일처럼 민주당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재판중지법에 밀어붙였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반대해가지고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아직이야 개딸들이 워낙 이재명 대통령을 더 지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게 하나하나 이제 더 쌓이다 보니 균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중지됐으면 그 개딸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여전히 이재명은 지지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왜 정청래가 당연히 이제 재판중지법 필요한 법을 발의했는데 왜 반대를 하지? 이재명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정청래에 대해서 한 발짝 더 호감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이번 이제 재판중지법이 뭐 이제 통과가 되던 통과가 안 되던 어차피 상관없어요. 어쨌든 네. 상관이 없어요. 네. 어차피 이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주도해서 입법을 한 만큼, 입법을 밀어붙인 만큼 개딸들한테 좀 더 좋은 이제 인상을 심어볼 수 있고 좀 더 많은 개딸을 자기 편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차피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를 봐야 되지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민주당 안에서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판중지법 계속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일반적인 국민이야 싫어하겠죠. 근데 민주당 내부에 이제 개딸들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엄청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되든 안 되든 자기가 이거를 주장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경정에서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대표는 이게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이제 꽃놀이 패인 거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정청래에 대해서 되게 싫어할 거예요. 지금 내색은 못해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원했던 이제 당대표는 이제 박찬대이기도 하고 정청래가 아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건데 자기 정치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당대표 됐어요. 당대표 정도 됐으면 자기 정치 하는 게 맞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아니 친문에서 넘어오는 이제 그 사냥개 출신을 그래도 잘 받아줬더니만 이제 개딸들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지 대가리 컸다고 반항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통령실하고 청와대하고 그 민주당 지도부하고 계속 균열은 앞으로 더 지속이 될 거예요. 더 커질 거고, 지금이 법 하나 가지고 이제 이게 가지고 이제 균열이 일어나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 공천권은 결국 당대표가 갖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당대표 권한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당이란 게 야당에서는 당대표가 공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갖고 있거든요. 사실상 뭐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당일 때는 대통령이 이제 공천권을 상당히 행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할 때 그 이재명과 정청래 사이에 균열이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청와대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 나름대로 이제 공천을 하고 싶은 인사가 당연히 있을 거고,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대로 당연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발탁해가지고 공천시킬 사람이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제 그 경쟁이 치열할 거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개파가 분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거는 그 권력이 커지게 되면 결국 분열할 수밖에 없거든요. 권력이 커졌는데도 이제 똘똘 못 움직이는 거는 그거는 인간의 본성상 불가능하고 동서고금상 그런 적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권력이 커지면 항상 분열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기본적으로 그 내부 갈등으로 그 분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과 정청래의 공천권 다툼으로 나눠질 거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온갖 이제 그 음모가 난무하겠죠. 공천이 철회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이제 탈락했다가 다시 붙여주고, 어떤 사람은 공천이 이제 확정됐다가 다시 날라가고, 어디는 경선하고 어디는 경선 안 하고 그렇게 되겠죠. 진짜 근데 전에 윤석열 정부 때도 총선 깨보면 한동훈이 그때 비대위원장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유증이 없었다고 보기엔 어렵겠네요. 아니요, 그때 이제 한번 특히 비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뒤엎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1차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 점지했다가 그걸 한동훈 대표가 반발해서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통령과 당대표의 공천권과 관련된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찬대였으면 달랐을 거예요, 민주당도. 박찬대 대표였으면 그 박찬대의 캐릭터상 이재명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공천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딸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점점 이재명과 정청래의 갈등이 심해질 텐데, 그러면 누가 개딸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까? 저는 단연코 정청래입니다. 개딸분들은 민주주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수박 숙청하는 거에서 볼 수가 있듯이 그냥 이견이 있으면 다 숙청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딸이에요. 이분들의 그 성미에 맞는 사람은 정청래죠.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눈치를 보게 될 거고, 정청래 대표는 이번 재판중지법에서 볼 수 있듯이 눈치 같은 건 전혀 안 보고 이제 그 재판중지법이나 그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추진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개딸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에는 충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그런 말 나더라고요. 내년 지방선거가 그 내란 청산을 마무리하는 그런 선거라고 또 그런 말을 하던데,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내란 그 세력을 마무리하는 선거다. 뭐 알다시피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이 이길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긴 싸움에서 뭐 하죠? 원래 내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와의 갈등이 이제 막 국민의힘한테 막 질 것 같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비등비등 하는던가 막 전망이 그렇다면 내부에서 똘똘 뭉치겠죠. 그럼 우리 정말 될 사람으로 공천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나마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개파 갈등은 있겠지만 개파 갈등이 상대방이 위협적이면 그게 좀 줄어들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은 내년 지방선거는 다 민주당이 다 이긴 판이잖아요. 민주당 이긴 판이니까 어차피 누굴 내도 이제 당선이 될 텐데, 그러면 어려운 선거에서는 당선될 사람을 내보내지만 어차피 이긴 선거에서는 내 사람을 내보내죠. 그래서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공천 갈등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공천 갈등을 하면서 그 정청래 대표는 더 자극적이고 강력하게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이제 국민의힘을 해산한다. 그런 식의 이제 강경 발언을 쏟아낼 거예요. 뭐 법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이제 쏟아낼 거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차피 내부 경선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거에서도 이제 개딸의 이제 몰표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일 거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막고 더 이상 개딸들이 이제 등장하지, 그 개딸의 이제 목줄을 쥐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계속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반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더 중도적인 메시지를 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도 이재명이 이제 중도가 됐구나. 그럼 이번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되게 중도적인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도에게 어필하는 메시지를 낼 거예요. 왜냐? 그 국민들에게 정청래하고 대비되게 안정적이라는 이미지를 이제 심어줘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죠. 네. 그래서 개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개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좀 야속하게 보이겠죠. 우리가 기대했던 이재명은 이게 아닌데 좀 더 강력하게 이제 국민의힘을 이제 멸망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지? 이제 그래서 이제 정청래 쪽으로 이제 돌아설 거고, 이게 권력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칼로 흥한 자 이제 칼로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팬덤으로 망한 자 이제 팬덤으로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친문 세력이 팬덤 정치로 이제 막 흥했다가 그냥 쫄딱 망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이제 워낙 강력하게 개딸의 팬덤들을 쥐고 있었지만, 근데 문재인 정부도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 벌꿀 오소리다 강력하게 다 쥐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딴 데로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도 바뀌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민주당의 그런 뭐랄까, 그 내부 경쟁의 메커니즘은 누가 더 팬덤을 장악하느냐에 달려있는 걸로 이미 고정이 돼버렸고, 그리고 팬덤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강경한 발언을 하고 누가 더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경쟁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더 과격한 발언을 하는 정청래 개딸들의 팬심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어떻게 뭐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건 시간 문제지, 그 팬덤의 그 힘은 정청래한테 뺏길 거예요. 이미 거의 많이 뺏겨가는 전조 증상들이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재판중지법도 다 이제 전조 증상이죠. 정청래 대표가 결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 재판중지법을 발의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재판 중지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재판중지법을 이제 발의한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이게 실적인 이제 효용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건데, 어차피 중지되어 있는데 근데 법안 해봤자 이제 그냥 들쑤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만 되는 거지 결코 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그 겉으로는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이제 한 팀으로 보이겠지만 이미 내부에서는 다 갈라졌어요, 이미. 진짜 이게 외부의 적보다 네. 내부의 적이 굉장히 더 무섭네요. 그렇죠. 그 내가 흔히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종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교는 용납해도 이단은 용납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내란 재판하면서 증언 하나 나왔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동훈 뭐 내가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 막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제일 싫은 게 아니라 한동훈이 제일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어차피 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차피 다른 당 사람이었고 경쟁자였고, 그것 때문에 어차피 싫어해봤자 처음부터 싫어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냥 원래 자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하고 평생 같이 검사 생활하면서 항상 이제 자기 뒷바라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정권의 황태자로 만들어주려고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 시키고 비대위원장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계엄에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계엄을 하면서 이제 되게 배신감 느끼고, 물론 이제 총으로 쏴주기 싶다고 했던 거는 계엄 이전이죠. 네, 계엄 이전에도 이미 이제 공천권 가지고 갈등 빚고 하니까,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이제 막 열렬히 반대해야 되는데 반대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내부적이 더 싫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개딸들한테 윤석열이 더 싫어? 아니면 이낙연이 더 싫어? 물어보면 맞아요. 이낙연을 더 싫어한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의 적이 원래 제일 싫고 이제 그 더 증오하게 돼요. 왜냐하면 외부의 사람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나와바리가 달라요. 어차피 얘네 거는 얘네 게 어차피 따로 있고 내 거는 또 내 게 따로 있고, 어차피 이제 그 중간에 교집합을 좀 서로 주고받거니 하는 거지 내 근본인 이제 본진이 뺏기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내부의 갈등은 달라요. 내부 싸움에서 지면 내 본진이 다 털리는 거예요. 내 나와바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점점 이제 할 거고, 그렇게 할수록 이제 민주당의 균열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럼 민주당 사이에서도 네. 실질적으로 균열이 진짜 점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네, 시작되고 있죠. 영원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절대 권력이라는 게 네. 권력이 영원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보면.
영원할 수가 없죠. 영원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확실한 2인자를 만들어가지고 자신한테 충성하는 2인자가 무조건 충성만 하는 그런 2인자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현대 그 민주주의 정치에서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데가 있어요.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세습제로 정권을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습을 물려주기 때문에 확실한 2인자가 있는 거고 그 2인자는 그 현재 1인자한테 아버지한테 무조건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권력의 근원이 이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충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민주주의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1인자 대통령한테서 이제 물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국민들, 지지자들이 이제 당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정당성과 지지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대통령이 아무리 이제 힘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자기한테만 충성하는 확고한 2인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대선 보면 그 당 내에서 그 정권 교체가 안 되고 계속 연속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안 됐을 때 대통령 보면 2인자가 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명박에서 박근혜 됐을 때, 그러니까 이명박이 박근혜를 2인자로 키웠어요?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든 숙청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그냥 된 거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됐을 때 보면 김대중 대통령 결국 노무현 대통령 밀어준 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 하나갑을 밀어줬어요. 예. 동교동계 자기 평생 자기 이제 모셨던 가신을 밀어줬지 결코 노무현을 밀어준 적 없거든요. 근데 그거 다 물리치고 노무현이 알아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내부에서 그렇게 된 거고, 이거는 정권 한번 교체가 됐고 반복이 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결코 이재명 밀어주지 않았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숙청하려고 했는데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이재명이 아득 막 살아나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결코 이제 누구도 2인자를 못 만들어요,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정권이 교체되던가 정권 교체가 안 되더라도 당 내에서 나랑 반대되는 사람이 결국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뭐 2인자 만드는 거 뭐 힘들 거예요. 뭐 2인자 만들 스타일도 아니고. 2인자라고 할 사람도 딱히 없지 않아요? 처음에 정청래, 김민석 총리도 좀 이제 하려고 해야지. 김민석 총리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신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키제. 그러니까 2인자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러. 생각해봐, 이제 다음으로 이제 나올 사람이 정청래라고 조국 정도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다음 이제 대통령 경선은 그 조국과 정청래의 대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더, 그래서 이제 개딸들이 이제 근데 원하는 거는 이제 더 강력한 메시지로 더 강경한 발언.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맨날 그렇게 더 강경한 발언 더 먼저 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질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도 이제 계속 강경한 발언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그 둘이 다툼하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개딸 중에 상당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이 상당수 조국기 부대였어요, 과거. 그 조국이 이제 재판 받을 때 이제 그 대법원 앞에 가서 데모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딸 팬덤을 그럼 누가 차지할지 차기를 둘러싸고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앞서가지만 전체 이제 그 여권 범 여권으로 보면 조국과 정청래가 지금 대결하고 있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조국을 보면 생긴 것만 봐도 정청래보다 훨씬 잘생겼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학벌도 되고, 물론 이제 사실은 패스 못했지만 사실은 패스했고, 이제 자식 문제는 있지만 어차피 자식 문제는 정청래도 똑같아요. 그 아들이 성추행했잖아요. 성범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자식 문제 페널티는 이제 둘 다 똑같이 페널티니까 뭐 건드릴 게 없고, 그리고 더 과격한 발언도 이제 조국도 못지않게 하고, 어찌됐든 이제 깜빵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정청래는 안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깜빵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 조국 같은 경우에 또 서사가 있잖아요. 내가 탄압받았다. 어쨌든 내가 깜빵에 들어갔다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관련해서 보면 이제 개딸들을 둘러싸고 이제 조국과 정청래 이제 땅 따먹기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딸들은 이제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민주당 내부에서는 계속 이재명을 지지할 것인가, 정청래를 지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더 시야를 더 넓혀가지고 차기의 대선 후보로 정청래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조국을 지지할 것인가. 이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과격한 발언을 그 정치인을 이제 개딸들이 지지할 거고, 그래서 정청래나 조국도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민주당 내부에서 그 범여권에서 차기 지도자로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다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정청래와 조국은 이걸 알기 때문에 더 과격한 발언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해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이재명의 2인자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